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요. 시장 추정치였던 마이너스 0.8% 대비해서 오히려 0.7% 증가라는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억제되면서 8월에 소매 판매 지수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0.7% 상승하면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혼조세였는데요. 신규 청구 건수는 33만 2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오히려 2만 건 정도 증가했고, 반면 연속 청구 건수는 18만 7천 건 감소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소매 판매 지수에 예상하지 못했던 강세는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면서 또 동시에 안 좋은 소식으로도 작용을 했는데요. 우선은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좋은 신호이고, 반면 이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11월 테이퍼링 실시에 무게추를 더 실어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소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였는데요. 장 초중반까지는 주가 흐름이 안 좋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시장도 갈피를 못 잡고 조금 헷갈려 했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난 5월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6월에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낸 후 3달 만에 드디어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테슬라를 예로 들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던 자산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데드 크로스를 만들고 이후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이 있죠. 혹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안 보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팔란티어가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5월에 중소형주들이 바닥을 찍은 이후에 대부분 반등을 했죠. 하지만 7월 초에 그렇게 반등했던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당시의 고점을 못 뚫고 있는 주식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팔란티어는 오늘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 초 반등장 당시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으로 저항선을 뚫는 건 대단히 강한 강세 신호죠. 그리고 팔란티어 역시 얼마 전 주가가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낸 이후 최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위로 머리를 틀었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몇 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쉽게 예상이 되겠죠.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도어대시에 대한 투자 등급을 홀드에서 매수 등급으로 상향하면서 오늘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도어대시가 향후 5년간 강력하게 성장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매수 등급을 줬는데요. 도어대시도 어제 소개해드렸던 크록스와 마찬가지로 팬데믹 수혜주이지만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그 수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습관과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그 혜택이 계속 이어질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배달 음식을 누구보다 많이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판단에는 지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전기 비행기이자 플라잉 택시 기업인 릴륨이 오늘 파이퍼 샌들러가 매수 등급을 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릴륨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지만 변동성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릴륨은 현재 7인승의 100%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 플라잉 택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제 상업 운영은 2024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0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고 본사와 제조 공장은 독일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릴륨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로드타운 모터스의 투자 등급을 홀드에서 셀로 내리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로드타운이 현재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많은 벤처 EV 기업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더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투자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피스커의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홀드로 하향을 했고요. 그 소식 때문에 피스커 역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피스커의 경우 가능성이 있는 벤처 EV 기업 중 하나이긴 하지만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크다면서 투자 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반면 루시드는 이 두 회사와는 달리 오늘도 상승을 해서 이틀 동안 거의 10%가 올랐는데요. 이로써 얼마 전 락업 해제 당시에 갭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차적인 저항선을 뚫은 게 되는데 다만 7월 초 이후에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하락 추세선은 아직 완전히 뚫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어내냐가 향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도 새로운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작은 움직임은 최근 테슬라 주가 흐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가가 한동안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만약 지난번 박스권 형성 때처럼 한번 하락을 했다가 지지 기반을 다지고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경우 추세 지지선은 $710 부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횡보 후에 여지껏 계속해왔던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은 어렵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가베를린 관련된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지난 8월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던 대로 10월 9일에 기가베를린의 카운티 박람회와 공장 견학을 개최할 예정이고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베를린과 브라덴부르크 거주자가 최우선 자격을 가지고요. 다만 그 이외의 거주 지역에 사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는 10월 9일에 진행이 되는데 어제도 소식 전해드렸듯이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으로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받는 게 확정이 되었죠. 이 얘기는 기가베를린의 최종 승인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행사 기간에 맞춰서 승인이 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조금 짧게 시장을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인스퍼레이션 4 프로젝트의 펠컨 9 발사 장면을 보시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Copy, 1 Alpha. Vehicles pitching downrange. Stage 1 propulsion is nominal. T plus 30 seconds. Callouts indicate nominal. Historic mission flying the Inspiration 4 crew. Onboard Dragon and Falcon 9. Great view of the crew in the capsule. We're into the throttle down.